안녕하세요. 중력파와 LIGO에 대해서 발표할 2411 황인성입니다. 일단 제목인 중력파와 LIGO에서 중력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중력파는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 시공간 중력장의 공률에 의해 발생한 파동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어떤 질량을 가지는 물체가 시공간에서 이동을 하게 되면 그 시공간의 공률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곡률 변화가 광속의 파동으로 전파됨이 알려져 있는데 이를 증명한 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결론으로 나온 아인슈타인 방정식은 물질 분포로부터 시공간의 곡률을 계산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이 아인슈타인 방정식에 해당합니다. G, 뮤, 누는 아인슈타인 텐서에 해당하고 이 우주 상수와 에너지 운동량 텐서에 대한 편미분 방정식으로 되어 있는 방정식입니다. 이 방정식에서 적절한 근사를 통해서 방정식을 파동 방정식으로 변환이 가능하고 이 때문에 중력파가 광속의 파동으로 전파됨을 연계를 해서 중력파의 개념을 아인슈타인이 1916년에 정립을 하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초기에 중력파를 찾아냈을 때는 세 종류의 중력파가 있던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longitudinal, longitudinal, transverse, longitudinal, transverse, transverse 이렇게 세 가지를 찾아낸 걸로 아인슈타인이 찾아냈습니다. 롱기튜디널, 롱기튜디널은 종 중력파라고 불렀고 트랜스버스 롱기튜디널은 횡종, 트랜스버스는 횡이라고 밝혔는데 이후에 아인슈타인과 에딩턴의 공동 연구로 트랜스버스 중력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좌표축 설정 오류에 의해서 나온 가상의 파동임을 밝혀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왼쪽 사진이 아인슈타인이고 오른쪽 사진이 아인슈타인과 함께 다양한 연구를 했던 에딩턴 박사입니다. 이제 아인슈타인이 중력파를 알아낸 이후에 중력파를 검출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 시도 중에서 첫 번째로 한 것이 바로 웨버 막대입니다. 웨버 막대는 조제프 웨버가 자신의 이름을 따서 만든 막대 형태의 실험기구로 197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길이 2m, 지름 1m의 알루미늄 실린더처럼 생겼고 오른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실린더 안에 안테나와 같이 생긴 중력파를 감지하기 위한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이 안테나는 기존에는 1660Hz의 공진 주파수에서 진동하고 있다가 웨버가 예측한 중력파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뭔가 더 진동을 하게 됩니다. 웨버는 중력파의 세기를 예측을 해서 이 공진 주파수에서 진동하는 안테나가 얼마나 더 움직일지를 계산을 해내었지만 실제로 잡음이 너무 많고 실험기구가 충분히 정교하지 않아서 중력파를 검출하는 데는 실패를 하였고 학계에서 인정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후에도 중력파 검출 시도가 계속 이어졌는데 이번에는 러셀 헐스와 조지프 테일러라는 두 명의 과학자가 중력파 검출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실험 기구를 사용하면 오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쌍성 펄서 궤도 감쇄 현상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중력파를 검출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쌍성 펄서 궤도 감쇄 현상은 쌍성을 이루는 두 천체 사이의 거리가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쌍성은 두 별이 서로를 주위로 공전을 하는 그런 개를 말하기 때문에 이 두 별이 방출하는 중력파가 에너지와 운동량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중력파의 에너지와 운동량에 의해서 두 천체가 힘을 받게 되고 힘에 의해서 두 천체 사이의 거리가 미세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러셀 헐스와 조지프 테일러가 관측한 쌍성계는 PSRB 1913 플러스 16이라는 쌍성계이고 이때 이들도 궤도 감쇄를 상대론적 이론에 기반해서 예측을 하였고 그 예측과 측정 결과가 매우 크게 일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연구는 학계의 인정을 받아서 중력파 관측에 성공한 첫 번째 연구로 정립이 되었고 이를 통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두 과학자 모두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력파를 본격적으로 관측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레이저 간섭계 중력파 관측소, 약자로 LIGO입니다. LIGO는
우주 중력파를 검출하고 중력파 관측을 천문학적 도구로 개발하기 위해서 설계된 대규모 물리학 실험 및 관측소입니다. LIGO는 미국에 두 개의 관측소가 존재를 하고 각 관측소에서 4km 간격의 거울을 사용해 양성자 전하 반경의 약 10,000분의 1 미만의 변화까지 관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LIGO는 총 90건의 중력파를 탐지한 이력이 있는데 이 90번의 시행을 통해서 탐지한 것은 아니고 총 6, 7번의 시행을 통해서 한 번의 시행당 여러 번의 중력파를 관측을 했습니다. 중력파는 흔히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질량이 매우 큰 물체에 의해서만 나오기 때문에 탐지한 중력파는 대부분 블랙홀 병합에 의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몇 개는 중성자별 병합에 의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중성자별 병합을 2016년 2월에 첫 번째 관측을 성공을 했는데 이 관측을 성공한 과학자들이 라이너 바이스, 킵손, 베리 베리시입니다. 이 과학자들 3명이 모두 노벨 물리학상을 2017년에 받게 되었는데 이때 킵손이라는 과학자가 굉장히 유명세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LIGO나 중력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LIGO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이 앞에서도 나왔고 여기서도 나온 걸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유망한 분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LIGO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IGO는 저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마이클슨 간섭계와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마이클슨 간섭계가 반투명 거울과 여러 개의 거울을 사용해서 간섭 무늬를 만들어냈듯이 LIGO도 1차 간섭기를 이용해서 중력파를 검출합니다. 여기 있는 보라색 점이 네오디움 레이저를 의미하고 그리고 초록색 선이 빔 스플리터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간섭 패턴을 관찰을 하는 것인데 이 빔 스플리터는 좀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피브리페로 공진층이라는 형태의 공진층이 생기게 됩니다. 이 공진층에서 다중 간섭 현상이 발생해서 특정 파장만 투과하게 되는데 이 공진층이 뭐냐면 여기 스피겔, 즉 거울이 두 개가 놓여 있고 이 거울 사이에 인터페런스라는 공진층이 있게 됩니다. 이 공진층 사이에서 간섭 현상이 여러 번 발생하면서 빛이 매우 먼 거리를, 실제보다 먼 거리를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거울과 빔 스플리터 사이의 거리는 약 4km인데 이 4km를 훨씬 증가시켜서 유효 경로가 1200km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중력파가 LIGO를 통과하게 되면, 즉 우리가 원하는 상황, 중력파를 측정할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시공간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이 빔 스플리터를 통과해서 요 왼쪽 거울에 반사되어 돌아오던 빛과 빔 스플리터에서 반사해서 오른쪽 거울을 통해서 온 빛이 빛 검출기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때 빛의 결맞음을 정교하게 조절해서 상세 간섭이 평상시에 일어나도록 조절을 합니다. 근데 중력파가 통과하게 된다면 빛 검출기가 결맞던 것이 깨져서 반응을 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큰 문제가 배경 잡음이 매우 많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배경 잡음은 10의 마이너스 20승 단위이고 중력파 신호는 10의 마이너스 22승 단위로 더 작아서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중력파 신호를 검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배경 잡음을 상쇄하기 위해서 LIGO는 광학계 전체를 정교하게 움직여서 이 배경 잡음을 모두 상쇄해내는 컴퓨팅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LIGO 하나만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닌 다른 중력파 검출기들과 결합한다면 더 높은 정교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VIR-GU 등 다른 중력파 검출기가 해외에 있다고 합니다. LIGO는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먼저 강화 LIGO는 5번째 LIGO 실행 이후 개선된 LIGO를 말합니다. 새로 만든 것은 아니고 개선해서 새로운 이름 강화 LIGO라고 불리는 것인데 레이저 출력을 증가시켰고 출력 모드 클리너를 설치했고 진공 판독 하드웨어를 추가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사진이 LIGO에 여기 있던 4km짜리 거울이 끝에 있는 팔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더 발전해서 LIGO 보이저라는 프로젝트 또한 진행 중인데 유리 거울과 레이저를 더 큰 160kg짜리로 교체를 하고 액체 질소를 사용해서 123K로 냉각을 하고 1500에서 2200 나노미터 범위의 더 긴 레이저 파장으로 교체를 한다고 합니다.
이는 2027년과 2028년 사이에 가동 예정이고 발이 40km인 더 큰 LIGO를 만들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중력파와 LIGO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